6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과열된 선거전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된 5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당선 무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미 이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주로 고발된 사람들이겠죠. 878명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유형으로 입건된 겁니까? 사실 제일 많은 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워낙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집단 문자를 발송하거나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 후보가 기호 1번 내지 2번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랄지 아니면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른달지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제일 많이 입건이 되는 유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금품수수인데 32%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금품수수로 입건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공무원 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 폭력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에서 5년 이하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수는 지금 878명이 입건돼 있지만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미 네. 기소가 되거나 무혐의로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와 대비를 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입건자 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보여주겠지만 이번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여느 선거 때보다는 다소 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짚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 관련 입건자 숫자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의 당선인이 51명이나 지금 포함됐다고 하죠. 네.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264조에 보면 선거 범죄로 유죄를 판시받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까지도 포함해서 벌금형만 받더라도 완전히 당연하게 이 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선거 사범과 관련해서 당선인 신분일 때는 70만 원 내지 80만 원 등으로 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문제랑도 관여가 되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또 5년 동안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공무 단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나설 수 없다는 불이익이 또 부과해서 수행된다는 점. 또 하나는 무효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선거 자체가 이 후보가 선출된 과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5% 이상을 득표해서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일체를 반환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이게 단순히 이 당연직에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문제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군요. 자, 이제 저 법조항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에 해당되면 이제 당선이 무효된다. 자,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좀 논란도 있는 조항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판사가 네. 이 해당 범죄의 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이 선거 후보자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 법적으로 타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고 위헌 시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숙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건 국민들의 투표로 그러니까 주권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공무원 지위에 오르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낮은 이 벌금 100만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가 완전히 배척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또 법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비교적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의원직이나 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또 선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항상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100만 원 기준선이라는 거는 또 공무원이라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법적 질서를 또 지켜야 된다는 그런 특수성 등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으로 합헌으로 판단받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요소까지 은연중에 이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형을 하다 보면은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뭐 80만 원, 70만 원 뭐 네. 이런 그 좀 애매한 이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만 원이라는 이 기준선은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법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김동연, 김은혜 이 두 후보, 뭐 김동연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이제 된 셈입니다만, 이 두 사람도 서로 이제 고발당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고발이 상당히 여러 건이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김동연 당선인 측을 상대로 김은혜 후보 측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논평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뭐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대변해왔다라고 네. 적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이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장이 김은혜 후보 측으로부터 접수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이 김동연 당선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도 당시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여러 곳에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아는 업체에 이득을 보도록 해주었다라고 해서 국고손실죄, 뭐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발장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접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으로 김동연 당선인 측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이 지금 누락된 것으로 선관위에서도 판단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0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6억을 누락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TV 토론 과정 중에서 김은혜 당시 후보가 남편이 소유한 이 대치동의 건물 지분과 관련해서 8분의 2가 정확한 사실관계인데 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그 판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서로 증문즉답 형식으로 주고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잣대가 너무 엄밀할 수는 없다. 숨쉴 공간이라는 이른바 그 법리로 면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과정 중에서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누락한 재산이 16억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 대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는 크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당선은 안 됐지만은 이후에 이제 정치 활동, 네. 피선거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또 입건이 됐다고 하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부분은 이번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라고 계속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고발장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은 수면 아래 지금 밑에 있지만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체로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했는지,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할 정도의 어떤 범법 행위인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성남 FC와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 FC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 9월에는 한번 불기소 송치, 그러니까 송치가 아예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일단락이 됐지만 당사자가 이 일을 하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성남지청에서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이 부분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뭐 외압이 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어서 이 부분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지금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당선인으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선인이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성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재명 국회의원으로 이제 앞으로 등원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걸로 보이지만 워낙 많은 이제 이 관련 의혹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당시에도 교육감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건데 현직 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런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업무 추진비가 집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제공하였다거나 어떤 무슨 물품이 제공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 선거법 사건 관련 이 수사 권한도 이제 올 연말까지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검찰도 적극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좀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물론 모든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후보자 매수 등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상당히 길지만 대부분 그리고 아까 유형별로 제일 많았던 뭐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6개월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바로 9월 달 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초기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 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사 성과와 관련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종전보다도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도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